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의 복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두바이 잖아요, 그죠? 이란이라고 뭐 그 사람들 이란 사람들 제가 가봤을 때 그렇게 착한 사람들 잘 없거든요. 세계 어딜 가도. 다들 이제 화해하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 돈이 걸리든 원한이 걸리든 뭐 치정 관계에 있든 뭐 예, 예, 그죠? 보통 원한 금전 그죠? 예, 뭐 치정 뭐 그런 것 살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있었죠. IS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서 두바이 같은 데는 보면은 그죠? 뭐 법당도 이렇게 큰 거 짓고 불당도 어떤 뭐 힌두교 사원 같은 것도 막 짓고 하면은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데 갔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보면 안 그렇죠. 그죠?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서 이 걸프로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그죠? 시리아에 해외 난민 600만 명이 갈 때 뭐 더 갔죠. 인구라지만은 400만 명이 갔거든요. 여긴 돈도 있잖아요. 땅도 더 크고. 왜 안 받아줘요? 그죠? 뭐 물론 돈은 좀 지원해 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유대인들하고는 열심히 협력을 해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독일은 사죄하는데 왜 일본은 사죄 안 해? 이러는데 독일은 유대인한테만 사죄하거든요. 다른 나라한테 사죄 안 해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트럼프 보면은 바이든도 뭐 해리스도 그러죠. 유대인들한테는 막 좋은 말 하면서 그죠? IT 뭐 이런데 뭐 막 그죠? 뭐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죠. 좀 보면 약간 여기는 보세요. 뭐 저기서 뭐 싸우든 말든 여기 유대인들 그 매너라죠. 촛대 여기다가 막 하고 사람들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하죠. 그 궁극적인 결정체가 그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집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화해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평화 프리미엄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데라고. 제가 요르단 있을 때 그랬거든요. 인근에 이라크가 박살나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가 박살나고 그랬을 때 자국을 위협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국만 괜찮고 그 주변이 박살나면 그 나라는 대박 터지거든요. 지금 이란, 두바이가 지금 그렇죠, 그죠? 한 번 앞에도 조금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교황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프레터너티를 이제 선언을 하고 앞에 다 한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으로 이제 아랍에 있는 네 개 나라가 92년도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번밖에 안 됐잖아요. 아랍 나라들은 이집트하고 그렇게 박살나게 싸우고 나서 수교 한번 하고요. 그 요르단하고도 그렇게 박살나게 싸우고 나서 수교 한번 하고 나머지 이 나라는 싸운 적이 없는데 수교를 했죠. 누가 시켰습니까? 손을 양쪽으로 잡아준 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때 트럼프 여기 많이 본 사람들 나오잖아요. 두 명.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보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트럼프 되게 하려고 지금 바이든한테 어깃장을 놓고 있고,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죠. 지금 선거 이제 하고 있죠, 그죠? 미국에.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이란하고 손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재밌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뭐랄까요?
무슨 변화는 있습니다. 네. 바이든하고 오바마는 참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트럼프가 의기장을 나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일이 잘 안 돌아가요. 음. 이제 뭘 했는지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오도르 이런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때 두바이 엑스포 와가지고 내세운 게 이게 나후 가드 이게 뭐냐면은 미래로 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가자고 하고 여기서 한번 그때 이야기 잠깐 드렸죠. 그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토라도 받았거든요. 예. 트럼프도 토라는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토라를 받았어요. 무슬림 군주가 아랍 국가의 군주가.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계속 이야기하죠. 그때 저 자세히 봤거든요. 이거 다 제가 취재한 겁니다. 그때 논문 쓰고요. 논문으로 다 발표하고 했던 건데.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요번에도 교시문 칼럼 하나 썼는데 이스라엘이 요번에 단중기적으로는 승리를 했는데 장기적인 서스테인 뭐랍니까 그 지속 가능성은 많이 약화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맨날 디스카운트 있는 게 우리나라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 특히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그러더라고요. 내일 당장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다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래 디스카운트. 그럼 이스라엘은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는 진짜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는 적국이 북한밖에 없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싸우기 힘들고 싸우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은 뭐 우리보다 해가 아니면 약하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옆에 뭐 덩치 20배로 크고 막 군인 숫자 20배로 많고 이런 나라를 셌거든요. 뭐 이집트 이런 나라. 그럼 얘들은 뭘 하고 싶겠습니까? 뭐 첨단 국가인 건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그럼 우리는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막 사람 맨날 죽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 크네셋이 뭐냐면 자기들 국회거든요. 국회하면은 이렇게 아랍인들도 많이 오고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들 있잖아요. 랜드마크들 다 우리가 가서 같이 협력했다. 그죠?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물을 갖다가 얘네들이 쥐고 있거든요. 요르단 물도 얘네들이 거의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요르단은 이제 제한 부분적이지만 팔레스타인 수도꼭지를 쥐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우물 하나 팔려도 이스라엘 다 협조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막아버리고 끌려가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외국에 담소화 사업도 해주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계속 어, 함축적이고 그 비유적인 것도 많이 넣고요. 무의식적인 부분도. 그리고 수치적이고 눈에 보이고 증명 가능한 것들도 같이 엄청 넣거든요. 약간 뭐랄까요? 그 쇠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불빛이 싹 합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DJ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양쪽의 혼혈인데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뭐 과거는 됐고 뭐 일단 미래로 갑시다.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면서 박물관도 우리 보셨잖아요. 박물관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박물관이거든요. 이 세계 깃발이 다 있죠. 세계 상징물이 다 있고요. 그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 일부러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이건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오히려 아파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스라엘을 갖다 일방적으로 막 뭐라고 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상황은 있습니다. 예. 당장 뭐 내 가족이 죽는데 뭐 절차 따지고 할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아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방명록 찍었을 때 이제 하이 히틀러부터 나오고 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2117년에 우주를 간댔죠. 그러니까 우주를 가는데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죠? 기술이 없잖아요. 예. 인력도 없고 사람 35만 명 있거든요. 외국인 다 갔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같이 가죠, 열심히. 근데 우주항공이라는 건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군사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주 미친듯이 사람들 개발, 그죠? 중국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번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미래를 보고 가자는 거죠. 근데 결과가 조금 애매하죠. 제가 앞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나갔구나. 이까지는 안 된다고, 이 진한 건 아예 절대로 죽어도 안 된다는 거거든. 여기는 75%잖아요. 이집트하고. 이집트는 이제 수교한 지 오래됐습니다. 수교하고 대통령 총 맞아 죽었죠. 40년 전에. 40년 더 넘었네요. 예. 근데 여기는 이걸 해냈죠. 근데 지금 조사하면 어떨까요? 다를걸요? 그죠? 지금 조사하면 다를 겁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90%의 외국인이 있댔죠. 그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예.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사람이, 국가는 더 냉정하겠죠. 그죠? 국제 질서는 더 냉정하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을 그래? 가지면은 또 이 많은 쪽을 그래요? 놓쳐야 되는 그 부분도 이거 있겠죠. 그죠? 문이 안 열리겠네. 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감사합니다. 남, 아브라함의 가족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계의 절반이죠. 근데 아담의 자손이라고 했었을 때 그 아담의 자손
힌두에 대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인도 내에 있는 무슬림도 소외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이 알막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죠. 막툼은 이제 성이거든요. 성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노구를 이끌고 하루에 막 15시간씩 일하고 틈틈이 이제 말도 타고 자식도 20명이 Born Humanity Together in Peace라고 있죠. 이 투게더 안에 제한된 사람만 넣을 수는 없는지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여기 있는 세계 종교 다른 종교를 품고는 있지만은 자기 종교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그죠? 휴머니티를 꿈꾸긴 하지만은 한쪽을 가리고 한쪽으로만 휴머니티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건물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맨 왼쪽 가운데 게 유대교 거예요. 제일 오래됐죠. 여기서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유대인가 참 멋있는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마문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 사람을 다룰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이 사람은 그 유대교 위대한 신학자면서 과학에도 섭렵했고요. 이슬람 쪽에서 도통한 사람이고 그래서 무슬림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나중에 무슬림들한테도 영향도 많이 준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여기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이제 프란시스 이 처치거든요. 예, 이 사람도 보면은 그저 거지로 내려와가지고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청빈하게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좀 편파적인 게 아니고요. 이 이름이 깁니다. 모스크 이름도 길고 사람 이름도 좀 길어서 그래요.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그 교황하고 뽀뽀하던 그죠? 그 무슬림 그 뭡니까 수장이죠. 이집트에.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인 사인을 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으려면은 그죠? 각자가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 다녔던 길들 있잖아요. 이번에 봤던 건 다 이 사람들이 여행했던 길이죠. 근데 그 여행했던 길을 보면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한 걸로 이제 쓰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고 뭐, 뭐 무함마드 님도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여행을 많이 다녀보자. 그죠? 여러분 9명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행한다는 컨셉으로 얘기했는데 여행을 다녀왔다는 기분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담의 그죠? 에덴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 물론 쫓겨난 여행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스리랑카에 첫 발을 디뎌서 인류가 사우디의 제타에서 이제 하와가 묻힐 때까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체도 쌓고 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뒤에서 기록을 하고 그죠? 우리나라 해초스님이 또 가고 했던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가면은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의 제일 큰 목적은 여행을 가보시라. 근데 못 가면 이렇게라도 보면서 좀 큰 거시적인 세계 그 뭐랄까 통시적이라 그러죠. 옛날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공시적으로 한 군데를 볼 때 넓게 다른 지역과 연결해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이때 이제 이번에 했었을 때 이게 유로 인문 아카데미잖아요. 했었을 때 이제 주로 이슬람을 중심에 놓고 많이 봤으니까 했을 때 얘네들이 동양인가 서양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화두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중간이죠, 그죠? 예.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되고 또 유럽 바깥에가 이제 그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서아시아죠. 그 중심 종교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갈라지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 같이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보는 것을,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을 보는 것을, 관점을, 유대교 보는 것을 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좀 생각과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유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유럽을 알려면 유럽을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유럽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죠? 여기 다녔던 사람들 보면 다 이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유럽은 옛날에 유라시아 대륙으로 쳤었을 때는 제일 구석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나가서 봤잖아요. 유럽은 옆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쪽을 통해서 주로 봤거든요. 그럼 그 창을 통해서 이제 보고 나중에는 이 밖으로 나가게 된 거는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을 개척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거꾸로 이제 둘러싸게 됐죠, 전 세계를. 그럼 그 앞 세계를 볼 때는 거꾸로 볼 필요가 있고 뒤에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 세계를 아우르게 되잖아요, 거꾸로. 그렇게 보는 밖으로 나서 더 큰 그물을 쳐가지고 이제 안을 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새로운 렌즈를 본다고 하는 내가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밖에서 보면은 요만큼을 보고 있어도 내 뒤통수가 안에 보이고요. 또 그거는 또 더 큰 전신 거울이 있었을 때 그 바깥에서 보는 예, 그런 입체적인 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그죠? 내 자신을 볼 때는 나하고 이제 예를 들면 유럽은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만난 적은 별로 없죠. 옛날엔 다 릴레이로 했거든요. 우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바톤 터치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주로 중국, 인도, 이슬람이 있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을 이해하고 또 반대로 유라시아 제일 끝쪽에 있던 유럽이 그랬으면은 유라시아 또 반대쪽 제일 끝에 있던 게 우리잖아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이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바이가 맨날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가되 미래를 함께 열어가되 유연하게 가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대단한 건 아니고 두바이가 생각나던데 두바이에 있는 한국 교민이에요. 코미디언이거든요. 이 사람 한국말 잘 못해요. 몇 마디 못하고 다 아랍어밖에 못하는데 좀 한번 궁금하면 한번 보면 재밌어서 정원호입니다. 한국과 두바이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즐겁게 즐기시면 됩니다. 저도 이랬는데 나이가 20년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뭐 다른 이야기 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부러 좀 질문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려고 했어요. 그 질문이 두 개인데요. 그 진주 잡다가 진주조개 하다가 두바이가 그걸 나와서 이제 뭐 중개무역을 시작했다고 하시잖아요. 예. 항구도 만들고. 그러면 원래 그 두바이 뭐 터후 자체가 자본이 좀 넉넉해서 그거 덕을 좀 많이 받는지 아니면 그 중개무역이 진짜 너무 잘 돼서
정말 그거 가지고 계속 돈을 만들고 사실 규모 자체가 좀 궁금했고요. 왜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잘 되긴 하지만 두바이만큼은 안 되는 안 두바이만큼 약간 그런 인상을 제가 못 받아서 싱가포르 같은 것도 그때 얼마나 잘 되면 그 쟁쟁한 다른 중개 무역국을 제치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른 수준의 도시를 만들까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의 양상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유형? 아, 제가 몰라서 어떤 유형 무역이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지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좀 가벼운 질문인데 하일 히틀러가 나왔잖아요. 방명록에 그 항상 궁금했던 것 자체가 아랍에서 그러면 나치즘이 사실 발흥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면 의외로 네오나치나 이런 거를 사실 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냥 곁다리로 궁금. 역시 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죠. 이게 봉리의 마법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조 호황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선언을 할 때 이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총리가 울면서 막 독립선언을 합니다. 우리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이제 물론 이제 화교 자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때가 거기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또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정말 개발 독재의 원조잖아요, 거기도. 박정희하고 제일 서로 막 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싫어하는 사람은 잘 사는 북한이라고까지 욕을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 채찍 몽둥이질 하잖아요. 그래서 곤장 맞으면 사람 뭐, 성불구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그런 두바이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도 그럼 보면 일본으로 뭐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고 뭐 이런 건 많았죠.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게 조금 적기는 했는데 이제 이 동네가 주변 환경이 그죠? 이 동네 주변 환경들이 갑자기 석유가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펑펑 썼죠. 막 정신없이 쓰고. 예.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그걸 투자를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투자를 받을 만한 여건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뭐 옛날에는 바레인이 최고였거든요. 예, 바레인이 최고였는데 바레인은 오히려 너무 열기만 해서 조금 원칙이 없어져서 좀 망했다고 할까요? 그 사우디에서 다리 놓은 다음에 사우디 사람들이 맨날 와서 술 먹고 막 그 여자 끼고 다니고 막 도박하고 막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망한 케이스고요. 뭐 지금도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두바이한테 다 뺏겼잖아요. 두바이는 오히려 좀 원칙을 지킨 편, 어떻게 보면 약간 싱가포르적인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쁘게 말하면 옛날 홍콩이나 상하이 옛날에 HSBC 만들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편 전쟁 하면서 그때 막 더러운 돈 다 막 하고 중국에 밀무역하고 이러면서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두바이도 이제 그런 오명이 있었어요. 세계 그 검은 돈 다 들어가고 특히 막 지금도 좀 있죠. 있는데 제일 부패를 그래도 열심히 척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제 국가 신뢰도도 되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잘 칩니다. 여기가 이제 주변에서 인프라가 예를 들면 한국 인프라가 안 돼 있다. 그럼 여기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먼저 이용하죠. 그럼 다른 데 금방 따라오죠. 그럼 그 사이에 여기는 또 다른 걸 또 만들거든요. 규제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큰 항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물류 하역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예. 외국 사람들 적극적으로 데려가지고 처음에 저 기억나는 게 쿠웨이트 처음 갔 쿠웨이트보다도 그때 오만 갔을 때 그때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사우디거든요.
그런 얘기 하죠. 은행 창구에 사우디 사람이 직원이 있으면은 사람 2명 서 있고 인도 사람이 서 있으면 30명 서 있어도 계속 인도 사람들 뒤에 줄 선다잖아요. 이쪽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차라리 그 데리고 와버리는 거죠. 자국민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도장 다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 같은 경우도 일단 생각보다 위치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뒷면이 비었잖아요. 우리 일본 넘어가면 바다잖아요. 미국까지 멀죠. 미국 가려면 일본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중국, 러시아 빼고는 별로 없죠. 근데 중국에 다 만들면 되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유럽하고 인도하고 아프리카의 큰 도시들하고 딱 가운데 있거든요. 비행기로 그때 3시간 안에 세계 인구 40%가 있댔나?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입지 자체가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가 아까 아라비아 반도 보셨지만은 왼쪽에 그 서쪽이죠. 그 사실 물리는 수에즈 운하가 더 많아요 원래는. 왜냐면 지중해하고 통하잖아요. 아프리카, 인도양 바로 통하고요. 근데 이제 두바이는 유리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세계 석유는 그쪽 페르시아만에서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럼 세계의 심장 혈액은 거기서 다 원래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화물도 두바이로 왔다가 이제 많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또 이제 항공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부산이 더 컸지만 지금 인천이 더 커지고 있죠.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데 또 다른 질문도 좀 받아보고 또 시간이 되면 더 이야기할게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 질문 있는데, 예. 이거 전체 이제 이렇게 강좌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동양이랑 서양이 교차하는 지점이랑 우리가 이제 서유럽에 대한 어떤 학습은 굉장히 되어 있지만 그 동양에 대한 쪽은 굉장히 좀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중요하게 저는 좀 와닿았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중동이란 나라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약간 종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 석유라는 자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산업으로 이제 재투자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찾으려고 이게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 조금 저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서구적인 그런 정치 체제에 우리가 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두바이도 전제분주제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중동이란 나라는.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두바이가 호황이고, 석유 때문에 경제적인 파워가 크다고 하지만, 만약 불황이 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자원들이 뒷받침하지 않았을 때는 그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이제 어떤 서구에서 아랍의 봄이 어쨌든 실패는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어떤 이념들도 같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각 나라마다 굉장히 이제 중동이란 나라는 뭐 종교부터 시작해서 이게 되게 이게 복잡한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과 다른 정치 체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장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혹시 좀 체감을 하시거나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이게 되게 큰 주제여서 좀 음,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음.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주제 같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이란 특수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영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원래 학교가 오리엔트 인 아프리카였거든요. 그 우리로 치면 동양어 대학 이런 것처럼요. 그 오리엔트 앤 아프리카 대학이었어요.
그때 오리엔트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인도였거든요. 영국이니까요. 근데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학교는 어떤 학교였을 때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를 공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아시아는 오히려 그 중국이 더 커요. 그리고 중동은 따로 뺐죠, 오리엔트에서.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나라는 더 해요. 우리는 뭐 아랍어과가 있는 외대, 명지대 이런 데를 빼고요. 뭐 부산에 이런 데를 빼고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동양하면요. 한중일에서 거의 안 벗어납니다. 멀리 가봐야 몽고, 정말 멀리 가면은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 근데 거의 안 넣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도 유럽에서 끝이거든요. 미국까지 가고요. 사실은 이게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예, 중간에 이제 가운데 얹혀 있는 거고, 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사실은,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죠, 짧게. 석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탈석유로 가고 있죠. 탈석유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탈석유에 일단 경쟁력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00배는 유리하거든요, 여기. 비도 안 오고요. 햇볕도 세고, 그죠? 수소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할 때 다 석유로 하거든요. 석유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블루 수소 뭐 이런 거, 암모니아 혹시 아시면 모르겠는데 블루 암모니아, 회색 암모니아, 뭐 흰색 암모니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린 그거 할 때 다 석유로 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가 석유가 싸잖아요. 석유로 운송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른 에너지 할 때도 더 훨씬 유리해요. 일단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 이야기고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석유로 했었을 때는 되게 쉬운 게 뭐였냐면은 외국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석유 파라 그러고 그 나라 젊은 사람, 그 나라 국민들은 다 그거 도장 찍어주면 됐어요, 공무원으로. 근데 지금은 인구가 많아졌어요.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젊은이들 고용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다 공무원으로 도장 찍어주고 스폰서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지도 않고요. 왜냐, 두바이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 필요 없거든요. 다 회사에서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필요 없는 대로 다 간다는 말이죠. 처음에 두바이가 그렇게 했고, 아부다비가 그렇게 하고, 까따르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죠.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많이 세상이 바뀐 면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정치 체제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는 경제 구조가 무너지면 정치가 무너진다. 뭐 당연히 그렇죠. 어디든 마찬가지죠.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는 뭐 미국이라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 경제 그 정치 체제가 조금 달라요. 아랍의 봄 때 왕정은 다 살아남았고 왕정이 아닌 나라가 거의 다 뒤집혔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그때 이제 중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왕정인 나라들 중에서는 뒤집힌 뻔한 나라들은 몇 개 있어요. 까또 바레인 이런 데 뒤집혔는데 사우디에 군대 보내서 살아남았고 그랬지만은 대부분은 왕정은 괜찮았어요. 근데 왕정이 아닌 나라들은 다 거의 한 번씩 흔들렸거든요. 망한 나라도 많고요. 근데 이게 왕정인 나라고 아닌 나라들하고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이제 왕정이 아닌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냥 각자 우리처럼 국민국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개개인이 중요한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집트 같은 데 몇 천 년 동안 저기는 그냥 족벌이라기보다는 주인도 계속 바뀌고요. 몇 천 년 동안.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냥 도시의 사람 하나로 살지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그 걸프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 왕정 국가들은 보면은 거기는 부족의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부족이 중요합니다. 내가 국가에 만족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우리 부족이 있고 우리 부족은 왕정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을 통제하고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족은 또 그 밑에 있는 시족들을 만족하고 그 시족들은 그 밑에 있는 가문들을 만족하고 그 가문들에서 가장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거든요. 구조가 좀 많이 다르고요.
이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아랍이나 중동이나 비슷한 그냥 뭐 가까이 국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안에 구조를 보면은 이미 왕정이 뒤집힌다고 안 뒤집힌다고 문화적 배경 자체가 다 달라요. 예. 어, 좀, 좀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공화정이 돼 있고 지금 개판이 된 나라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주 일찍 훨씬 더 큰 도시 문명을 만들었고 부족이 해체된 지 1000년, 2000년이 된 나라들이 많고요. 지금 왕정이고 잘 나가는 나라들의 상당 부분은 그냥 부족 체제가 있다가 국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왕정이 있고 그중에서 운이 좋은 애들은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더군다나 인구도 작고 도시 구조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지금 두바이 같은 데 보세요. 아까 지금 보셨지만은 어촌에서 나라로 도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있고요. 사람들 체계도 그렇게 돼 있고요. 자기들도 자기 한계를 좀 많이 아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리더십이 바뀌었다. 아니면 공화 정치로 뭐 투표를 하고 이랬다. 나라가 똑바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랍에 봄 때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랍에 봄 전하고 후하고 제가 몇 년을 거기 있었거든요. 아랍에 봄 전에 민주화를 요구하던 효과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아랍에 봄 이후에 민주화 해보니까 다 망했거든요.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받침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사회적인 교육이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약간 부족도 아니고 그 국민국가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너도 나도 내가 할게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쪼개져서 파편화돼 가지고 특히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 떨어지는 데가 오히려 왕정 국가였어요. 저는 보니까. 왜냐면 저 봐라 저렇게 공화정 되니까 저렇게 망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 왕에 대한 충성도가 더 올라간 나라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뭐 그 뿌락치들 많거든요. 택시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게 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몇 년 다니다 보면 좀 감이 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나라 왕이 자기들한테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좀 더 좋은 나라를 지도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나라 같아서 고생한다 이런 사람들. 좀 사고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걸프 국가 나라에서도 쿠웨이트는 자기들 자부심이 있어요. 독립도 먼저 했고요. 걸프 국가 아니죠? 아, 걸프 국가죠. 걸프 국가인데 이제 이라크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사담 후세인 두드려 맞았던 나라. 독립도 먼저 했고 영국에서 거기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 교육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올라갔고 민주주의 시스템 있잖아요. 의회라는 이런 것도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만들 때도 거기는 국왕가하고 상인가하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견제와 이런 시스템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잘 돌아갈 것 같죠.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안 돌아가는 편이 있어요. 그게 뭐랄까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더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오히려 위기를 몇 번 맞았을 때 이걸 돌파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 충성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음, 뭐 아주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뭐랄까요? 아예 뭐 문외 아닌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을 또 수업에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기도 하고 또 이거를 넣었을 때 조금 흐름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이번에 뭡니까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뭐 해초도 중동이 아니고 저게 뭐 예, 그죠? 인도 이야기도 중간에 갔죠. 제일 큰 이슬람 덩어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인류의 절반인 그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또 그다음에 걔네들이 힌두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 이야기를 좀 넣게 되더라고요. 하고 여행을 가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담고 싶어 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했는데, 예, 여기서 뭐 좀 낯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또 한번 여행을 갈 때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다한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예,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하셔도 되니까. 환영입니다. 이번에 만났던 걸 되게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요. 예, 또 여러분들 더 교양 있고 더 앞으로 되는 일 잘 되고 모든 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로 또 언젠가 만날 일 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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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예.